안녕하세요. 저는 국내파이고 이름은 안수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듣기가 안 돼서 고민이 많으신가요? 이 원어민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단어를 한 2개? 1개? 이 정도는 알아들었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런 적 없으신가요? 괜히 이해가 안 되니까 괜히 막 웃어 넘긴 적 없으세요? 굿. 이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 8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들을 때는 문장이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이걸 듣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단어들은 지금 다 지나갔고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모든 뜻을 조합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What do you want to have for dinner? 이렇게 여유 있게 들려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제 안에 이미 있어요. 익숙해요. 듣자마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저 문장 바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서 이걸 1초 만에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 문장을 이미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1초 만에 인지를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영어가 잘 안 들리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못해서 그래요. 영어를 잘하면 잘 들려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아닌데, 나는 토익 900점 넘는데 근데도 잘 안 들리던데. 여러분, 토익이 900점이 넘는 건 단어를 많이 아시는 거지 영어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장 만드시는 건 잘 못하시잖아요. 단어가 익숙한 거지 문장이 익숙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들려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영어를 많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들린다. 근데 백날 들어도 안 들리실 거예요. 내 안에 문장이 있어야 밖에 있는 문장이랑 매치가 돼서 인식을 하는 건데, 내 안에 문장이 없는데 그냥 듣는다고 영어가 들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을 내 안에 효과적으로 채워넣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장을 외우신다고요? 단어도 외우면 맨날 까먹는데 문장을 어떻게 외워요?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사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만 익히시면 여러분 수천 개의 문장을 내 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Do you meet? I don't meet. I meet. Do you listen? I don't listen. I listen. Do you call? I don't call. I call. 다 똑같죠? 이렇게 되면은 영어가 참 뻔해져요. 여러분이 잘못을 하면 검사가 여러분을 기소합니다. 기소하다라는 단어, prosecute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무섭게 생겼고. 근데 얘도 똑같아요. Do you prosecute? 또 기소하니? I don't prosecute. 나 기소 안 해. I prosecute. 나 기소해. 이런 식으로 어려운 단어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단어를 하나 익히는 순간 이미 내 안에 문장을 만드는 이 틀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익히는 순간 문장 3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어 하나씩 들리는 게 아니고 덩어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훨씬 더 여유가 생기시겠죠? 여러분, 모르는 단어는 들릴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단어를 따로 외우고 그 다음에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에는 3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를 따로 외워야지 하다가 안 외우셔요. 자꾸 미루죠. 시작도 못합니다. 또 이제 개 중에는 진짜 단어를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때요? 지루하잖아요. 얼마 못 가서 또 포기를 하십니다. 미드는 언제 보실 겁니까? 영화는 언제 보실 거예요? 자, 2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시면 단어장으로 외우실 거 아니에요. 진짜 죄송하지만 여러분 발음이 엉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발음이랑 원어민들 발음이랑 다르면 안 들려요. 그럼 그렇게 백날 외워봤자 안 들리잖아요. 그럼 사실상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단어를 많이 열심히 외웠는데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왜? 내 발음이랑 원어민들 발음이랑 다르니까. 3번째 문제는 진짜 심각해요. 단어장으로 외우지 않고 네이버 사전에다가 다 발음 일일이 검색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익혔어요. 이러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힌 그 단어의 발음이랑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나는 발음이 달라요. 여러분 단어로 대화하실 거예요? 문장으로 대화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단어의 발음이랑 문장의 발음이 다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문장에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따로 공부하실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단어부터 제대로 외우고 미국 드라마나 영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경험상 99% 실패하십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한영 자막을 동시에 틀어놓고 설렁설렁 보시는 거예요. 한국 자막, 영어 자막을 대조하면서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렁설렁 10번 정도 한번 보세요. 장담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단어들을 익히시게 될 거고 완벽한 발음으로 단어들을 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렁설렁 외운 단어들이 진짜 백이에요. 왜냐하면
발음 정확하죠. 그 드라마의 상황, 장면, 감정 이런 것들이랑 결합이 돼서 외워지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수거 많이 외우셨죠? 단어 2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게 의미가 좀 많이 달라져서 이제 모르는 경우에는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이 수거를 몰라서 영어 듣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수거의 동사가 있죠. 이 동사가 활용이 됐을 때 이거를 못 알아보고 이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break up, 헤어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백날 외워봤자 뭐 she broke up with me 하면 못 알아들어요. 과거로 그녀가 나랑 헤어졌다 이런 뜻이죠. Have you broken up with someone? 누구랑 헤어진 적 있니?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때 이것도 알아듣기가 어렵죠. 뭐 think about을 보셔도 뭐 she thought about me, 그녀가 나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이런 말들 들으면 이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요. 뭐 have you thought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이것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겠죠. 우리는 think about만 외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break up, think about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다양하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유심히 보셔야지 듣기가 늡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거를 따로 외워야 될까요? 자, 지금쯤이면 아실 거예요. 따로 외우는 거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익혀나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따로 수거를 외우셔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날 것 같죠? 잘 안 납니다. 일단 요즘 분들은 파닉스, ABCD 발음하는 거 있죠?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시간으로 수업을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한국 분들이 잘 못하는 발음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 분들 잘 안 되는 발음이 L 발음이에요. L.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 bicycle, bicycle 이렇게 하는데 클, 이게 발음이 잘못하신 발음이 이거 R 발음을 하신 거거든요. 방금 bicycle, 클. 혀끝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클, 클. 안쪽으로 들어가죠? 혀끝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발음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bicycle, bicycle, go, go. 이게 이제 혀끝이 앞니빨 2개 있죠 여기. 앞니빨 2개 뒤에다가 혀끝을 갖다 대면서 발음을 해야 돼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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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cycle.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L 발음 제대로 하시는 분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bicycle, bicycle. 자, 이것도 볼게요. 이거 구글, 구글 이렇게 하잖아요. Google, go, Google, Google. 앞니빨 2개 뒤쪽 혀끝을 대야 됩니다. Google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이 단어 이제 뭐 논리적인 logical, logical. 자, logical, logical. 이게 L 발음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이 L 발음을 잘 하시면 영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려요. friend 이게 이제 F 발음이거든요. F 발음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friend, friend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F 발음은 공기가 새야 돼요. friend 이렇게 되거든요. friend. 자, 두 번째는 P 발음이에요. P 발음. 의외죠. 이거를 혀를 굴린다고 P를 F 발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발음이에요. 자, postpone, postpone. P는 입이 좀 이렇게 파 터져야 돼요. 바람이 새면 안 돼요. 아시겠죠? postpone. 이거를 이제 postpone, postpone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F 발음 내면 안 됩니다. 이 단어도 이걸 이제 또 혀를 꼰다고 막 apple, apple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발음이에요. 이 P는 터져야 돼요. apple, apple, 뭐 새면 안 돼요. 바람이 새는 순간 망해요. 제가 아까 단어 자체 발음이랑 그 단어가 문장에서 나는 발음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연음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문장을 단어대로 읽어보면 I want to go to school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연결해서 발음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I wanna go to school, I wanna go to school 이렇게 발음을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미국식 발음에서는 T 그리고 D, T랑 D를 많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T랑 D가 리을 발음으로 죽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을 하거든요. 자, 이 문장을 봐도 그래요. Why did you go? 자, 아까 D랑 T를 많이 무시한다 그랬죠? What did you go? 이렇게 발음을 해요. What did you go? What did you go? 이 문장을 보면 How does she live? 한 번에 발음하면 How does she live? How does she live? How does she live?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How does she? 아시겠죠? 굉장히 편안하게 발음하죠? 자, 이거 보면 I should have called you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쵸? 이걸 연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I should have called you. I should have called you. I should have called you. 어이가 없지만 진짜 이렇게 됩니다. 자, I have been calling you. 그래서 전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전화하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줄여서 해버리는 거예요. I have를 I've 하고 넘어가 버려요. I've been calling you. I've been calling you. I've been calling you.
근데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줄이더라고요. 어떻게까지 줄이냐면 I've been calling you 이렇게까지 발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쓸 땐 이렇게 안 씁니다. 근데 발음을 I've been calling you 이렇게 have랑 bene을 한 번에 발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I've been calling you, I've been calling you. 그래서 문장에서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식 영어나 아프리카식 영어를 들었을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음이 너무 달라요. Okay, you hear me what I want to talk. I talk say if you enter the house, talk say good morning. Oh yeah, talk. You want job? Do I want a job? Yeah, you want job? Job. If you go into any colleges or school, no one speaks Hindi at all. It's everything related to English itself. English is, I think, far more important than Hindi right now for Indians. 이런 경우에는 참 굉장히 좌절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영어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좌절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국식 영어를 배웁니다. 인도식이나 아프리카 영어는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프리카 분들이나 인도 분들을 만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영어를 정말 잘하세요. 발음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지 영어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정말 잘하십니다. 어느 정도 다른 나라 분들의 영어들이 익숙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처음 만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영어를 해도 그게 알아듣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가 있어요. 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제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영어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좌절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영어로 잘 알아듣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쓰는 단어들을 좀 익히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쓰는 영어 표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표현들을 좀 익히시면 회사에서 쓰는 영어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일상 대화, 내가 회사에서 쓰는 영어 정도, 이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영어는 아는 만큼 들립니다. 저는 지금도 듣기가 늘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더 공부할수록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들리더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어 듣기를 잘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영어 자체를 잘하고 싶은 건지, 영어로 말도 잘하고 영어로 잘 듣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문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많은 문장을 채워 넣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동사 활용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수업에서 간편하게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걸어놨습니다. 문의 주세요. 여러분, 아는 영어인데 안 들린 적 있으세요? What I say, what I say, what I say. But you're not gonna do it. But you're not gonna do it. But you're not gonna do it. Why don't you tell me to go? Why don't you tell me to go? Why don't you tell me to go? 잘 안 들리죠? 특히 영어 연음 그리고 막 발음 생략되고 이런 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듣기도 해결이 되고요. 발음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연음 그리고 발음 이런 거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내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영어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영어는 아는 만큼 들리니까요. 영어는 천천히 발음할 때랑 빠르게 발음할 때랑 발음이 많이 달라져요. 빠르게 영어를 발음을 할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면 그때부터 소리가 잘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핵폭탄급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딱 알고 나면 그때부터 영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바로 슈아 사운드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치면은 어 소리예요. 어. 원어민들이 말을 빨리 할 때 우리가 잘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거 어 소리 때문에 그래요. 슈아 사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발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or, to, do, you. 이거 발음 잘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발음이 실제로 나는 경우는 10%밖에 없어요. 나머지 90%의 상황에서는 이 소리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발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for, fo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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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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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그래서 이렇게 슈아 사운드들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지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It's for you. 이게 우리가 연습하던 방식이었죠. 자, 근데 이게 빠르게 되면 발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It's for you. It's for you. We need to talk. 근데 빠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We need to talk. We need to, we need to, we need to, we need to talk. 후가 터 하고 넘어가죠. What do you think? 이게 빨리 되면 어떻게 돼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더여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빨라지면서 소리가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그냥 잘 안 들리죠? 근데 이거를 슈아 사운드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단어들 중에서도 슈아 사운드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military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돼요? military, military, military가 됩니다. 발음이 들어가죠. nationality, 소리 나죠? nationality, possibility.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원래? possibility, possibility. 자, 두 번째는 flap T 혹은 flap D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미국식 영어에서 T랑 D가 약간 리을 발음 나는 경우 있죠. 한번 예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lot of native speakers are from the US. 여기 보시면은 a lot of 이렇게 배웠잖아요. 사실 어때요? a lot of, a lot of, a lot of. 그죠? 리을 발음이 나죠. 그래서 a lot, T가 리을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a lot of native, native. 근데 이것도 어때요? T를 이제 죽여서 리을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native, native. 그래서 연결해 보면 a lot of native speakers are from the US. 앞쪽에 두 개 T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볼 수 있겠죠. A lot of native speakers are from the US.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I got a letter. I got a letter. 자, I got a letter. 근데 여기서 got의 t가 어떻게 돼요? 리을로 죽고 letter의 t들이 어떻게 돼요? 리을로 죽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I got a letter. letter. I got a letter. I got a lett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청크라는 게 이제 덩어리죠. 그래서 영어의 많은 표현들을 보면 사실은 청크고 덩어리고 단어가 여러 개일 수는 있지만 원어민들은 이것을 하나로 인지합니다. 하나의 소리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빠르게 소리가 지나가도 이 청크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공손하게 내가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근데 이거를 청크로 좀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I'd like to, I'd like to. 자, 여기서 to를 어떻게 발음했어요? t. 이게 뭐예요? 아까 배웠죠? schwa sound. 자, 그 다음에 I should have. 그래서 뭐뭐 했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하면 I should have. I should have. 전화를 했었어야 됐다. I should have called. I should have called. Should have잖아요. 근데 have가 빨리 발음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should have. 리을 발음으로 바뀌죠. 이게 뭐예요? flap D였죠. I should have. I should hav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너무 쉬운 건데 can you, can you. 근데 이것도 보면은 발음을 빠르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can you, can you. I want to, I want to. 근데 빠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더 빠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I wanna, I wanna, I wanna call, I wanna call. I am going to. 이게 이제 뭐뭐 할 거다 이런 표현이죠. 빠르게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I'm going to. I'm 비동사 줄여서 I'm going to. 근데 여기서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I'm gonna, I am gonna. 더 빨라지면 참고로 I'm gonna call, I'm gonna call, I'm gonna call, I'm gonna call, I'm gonna call. 자, 그 다음 I got to, I got to. 뭐뭐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요것도 표현을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I gotta, I gotta, I gotta call, I gotta call. 나 전화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쓰죠. I have to, I have to.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얘는 빠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I have to, I have to, have to. 원래 to인데 이거를 to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have to, have to.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축약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I am 줄이면 어떻게 돼요? I'm happy. I'm happy.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I will call. 전화를 할 거다 이런 뜻이고요.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I'll call. I'll call. I'll cal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하면 어떻게 돼요? She is. She is happy.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She's happy. She's happy. 자, 그는 똑같죠? He is happy.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He's happy. He's happ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한 뭐예요? They죠, they. They는 이제 여러 명이니까 are. They are.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They're happy. They're happy. 이렇게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소리에는 영어의 억양, 뭐 inton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리듬, rhythm.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애들은 본질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결국 영어는 의사소통이잖아요. 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으니까 내 문장의 중요한 단어들을 강조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바로 리듬과 억양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는 중이니? 중요한 정보가 뭐죠? Where going? 어디 가? 이거죠. 그래서 거기를 강조해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가운데 are you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니까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 들리시죠? 자, 두 번째. I can't believe it.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 이거죠. 그래서 그 강조해서 발음을 해보면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앞에가 I 같은 경우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강조를 안 하고 쑥 넘어가니까. 그죠? 자, 그 다음 She bought a new car.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뭘까요? bought, 샀어요. 뭘 샀어요? A new. 새 차잖아요. 새 차. 그래서 new에다 좀 강조를 주겠죠. 그리고 car 강조를 할 거고.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She bought a new car. She bought a new car. She bought a new car. new에다가 좀 힘 많이 주고 car, bought 이렇게 또 힘을 주는 거 볼 수 있죠. Do you like coffee or tea? 커피 아니면은 차. 뭘 좋아하니?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coffee, te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Do you like coffee or tea? Do you like coffee or tea? Do you like coffee or tea? Do you like를 굉장히 빠르게 발음해서 막 훅 넘어가 버리죠.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Do you like coffee or tea? 자, 그 다음에 It's a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날이에요. 이런 뜻이죠. 자,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Beautiful. 그죠? 소리 내면 어떻게 돼요? It's a beautiful day. It's a beautiful day. It's a beautiful day. 이렇게 이제 강조를 두겠죠. 그 다음 Can you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Help.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hat did you say? 너 뭐라고 말했니? 이런 뜻이죠.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What say죠. 그럼 어떻게 돼요?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이렇게 되겠죠. This is amazing. This is amazing. 정말 대단하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Amazing. 강조를 하겠죠. 어떻게 돼요? This is amazing. This is amazing.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구성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보통 성대가 떨리면서 말을 하죠. 그런데 영어에는 성대가 떨리지 않고도 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콩글리시 발음이 된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I just got to the market last night. 나 어젯밤에 마켓에 도착했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콩글리시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I just got to the market last night. 지금 뒤쪽 발음들을 트 성대가 울리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대를 울리지 않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just market last. 그리고 이게 성대가 울리지 않는 걸 넘어서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아예 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 just got to the market last night. I just got to the market last night. I just 하고 끝나는 거예요. T가 없죠? I just got 하고 끝나는 거예요. To the market last night. Market 이렇게 없죠? T 없고 market last도 지금 T를 날려서 last night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night 이렇게 안 하고 night 하고 넘어가죠. I just got to the market last night. I just got to the market last night. 그 다음 볼게요. I don't know what happened next.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나는 소리들을 성대를 울리지 않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가볍게 가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경 쓰면 빠르게 못 가요.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T는 없죠? D는 지금 리을 발음 나오고 있고요. I don't know. 그죠?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이렇게 넘어가죠. What happened? 이렇게 안 하고요. T 안 내요 소리. What happened? What happened next? 그 중에 과거형을 분명하게 발음을 해줘야지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What happened next? What happened next? What happened next? Happened
이거 이렇게 끝까지 발음 안 하셔도 됩니다. 성대 울리지 마시고요. What happened next?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Next. 까지도 잘 소리를 안 내고 있죠. I don't know what happened next. I don't know what happened next.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뒤로 날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She just wants to relax. 그녀는 그냥 좀 쉬고 싶다, 진정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뒤로 날리면 돼요. She just t까지 안 가요. She just wants 이렇게 안 되죠? wants t를 날려버리죠. To relax. She just wants to relax. She just wants to relax. She just wants to relax. 이렇게 발음 되겠죠? 영상 초반에 제가 잘 안 들리는 소리들, 굉장히 빠르게 발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들리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think it's right. I think it's right. 나는 그가 맞다고 생각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I think he is right.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면 I think he's right. he is를 합쳐서 he's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think right. I think it's right. think it's right. I think 여기 보시면은 발음이 또 연결되고 있어요. I think it's right. I think it's right. I think it's right. 이렇게 소리가 나죠. 더 빨리 하면 I think it's right. I think it's right. What I say. What I say. What did I say?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니? 그래서 여기서는 what 뒤에 t는 좀 생략을 해서 소리를 안 내죠. 굳이 지금 flap D, flap T가 지금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굳이 소리 안 내고 있어요. What did I? What did I? 소리가 연결되고 있죠. did의 앞에 D와 뒤에 D가 둘 다 리를 발음이 나니까 What did I? What did I? What did I say? What did I say? 더 빨라지면 What did I say? What did I say? What did I say? What did I say? 이렇게까지 발음이 날 수 있겠죠. You should have called me. I would have helped you. You should have called me. I would have helped you. 이 표현도 보세요. You should have called me. 너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돼. I would have helped you. 나 너를 도와줬을 거야. You should have.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음을 빨라지다 보니까 청크로 해가지고 많이 쓴다고 했죠.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를 You should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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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hould have까지 가요. should의 D가 지금 리을 소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called 사실 ed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죠. You should call me. You should call me. 그 다음에 I would have helped. I would have. 이것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청크로 해서 I would have. I would have. 어 소리가 나고 있죠. 슈아 사운드. I would have helped you. help하고 d you잖아요. 근데 you가 어떻게 소리가 나요? 또 슈아 사운드로 yeah. yeah. would have helped you. 그래서 help 그 D와 U가 만나서 저 소리가 나죠. I would have helped you. I would have helped you. I would have helped you. You should have called me. I would have helped you. But you're not going to do it. But you're not going to do it. But you're not going to do it. 자, 여기 보시면 But you are not going to do it 이라는 표현이죠. But you're not going to do it.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나 너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But you 연결되니까 But you가 소리가 나죠. But you're not. But you're not.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고요. Going to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Going to. 터가 슈아 사운드가 나는데 그걸 더 줄여가지고 going to, gonna 이렇게까지 줄이는 겁니다. But you're not gonna do it. But you're not gonna do it. But you're not gonna do it. 이렇게까지 소리가 나죠. Why didn't you tell m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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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죠. 왜 나보고 가라고 얘기 안 했니? 이런 뜻이죠. Why didn't? did가 이제 D가 flap D로 해서 이제 리을 발음이 나죠. Why didn't? So why didn't you? Why didn't you? 더 빨리 하면 why didn't you? Why didn't you? 그죠? You도 yeah 슈아 사운드가 나고요. 자, why didn't you tell me? Why didn't you tell me? Why didn't you tell me? 말 왜 안 했니? Why didn't you tell me? 나한테 왜 말 안 했니? To go. 슈아 사운드죠? Go. Why didn't you tell me to go? Why didn't you tell me to go? 나한테 가라고 얘기를 안 했니?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음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발음 잘 하실 수 있고 듣기 잘 하실 수 있게끔 많은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를 들으면 뭔가 외계어 같지 않으신가요? 우와, 막 하나도 안 들려. 우와. 이렇게 되면 긴장이 되고 긴장되면 더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원어민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오면 와,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영어 그 수많은 영어는 다 뭐지? 이런
좌절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이놈의 영어는 왜 이렇게 안 들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파이고 이름은 안수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듣기를 잘하는 법, 귀를 뚫는 법에 대한 조언들이 많습니다. 그 조언들 7가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주파수랑 한국어의 주파수가 달라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들으면 안 들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어는 2000Hz 안쪽이고 미국식 영어는 5000Hz까지, 영국식 영어는 16000Hz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들리지가 않는다.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주파수가 뭘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파수라는 게 높이인 것 같아요. 2000Hz만 가도 벌써 굉장히 높은 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언어마다 주파수가 다른지 각국의 여성 기상캐스터들 모아서 주파수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4도가량이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니까요. Yesterday, we topped out in the 70s across the area, and today we'll be right near that again. If you're scraping ice off your windscreens, there could be some slippery surfaces.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We've got a pretty cold start to the day. You're going to have to bundle up. But exactly how much snow will fall and where exactly we're expecting it. 오늘 낮 동안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Starting to climb a little, but still below that freezing point of 32 degrees. Longer and heavier spells of rain, especially out towards the west. 내일 아침 철원이 영하 7도, 서울 영하 3도. 34 inches of snow, and we're still expecting another 4 to 8 inches of snow to fall in Buffalo. The Met Office do have a yellow be aware warning for snow mainly over higher ground. 방금 한국 기상 캐스터가 4000Hz 가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잘 안 들리셨나요? 그건 아니지 않으셨나요? 주파수는 파장이고 높이예요. 높이가 높아진다 그래서 언어가 안 들린다? 요거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영어 자체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영어로 듣는 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Hz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미국식 영어나 영국식 영어나 주파수가 5000Hz 이상 올라간다 이런 거는 없었고요, 우리 확인한 결과. 두 번째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영어의 소리를 잘 알아듣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클래식이 주파수가 높아서가 아니라 클래식을 많이 듣다 보면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좋아져서 영어가 잘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동안 피아노를 쳤습니다. 피아노는 건반이 88개가 있잖아요. 이걸 자꾸 연습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하다 보면 88개를 서로 다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귀가 예민해집니다. 그렇게 자꾸 음악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누가 음을 딱 쳤는데 그 음이 무슨 음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반 하나씩 누르면 제가 다 맞출 정도까지 귀가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좋아진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프로레슬링을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이 프로레슬링을 보면요, 처음에 선수가 등장할 때 선수를 소개를 하거든요. Heavyweight champion, John Cena! 근데 제가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헤비급 챔피언 막 이렇게 그 방송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헤비웨이트 챔피언이 들리는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5년 동안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귀가 예민해졌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잘 못 듣는 소리를 제가 듣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 거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서 그런 걸 훈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언어를 자꾸 들어서 익숙해지고 그 소리들을 구분해내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굳이 클래식까지 일부러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주파수가 달라서 안 들린다라는 주장처럼 발성법이 달라서 영어가 안 들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복식 호흡을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발성이 달라서 안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복식 호흡으로 말을 하면 안 들리시나요? 한국말은 이렇게 해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발성법이 달라서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잘 안 들리는 게 아닐까요? 내가 잘 아는 한국어는 아무리 변형을 해도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세라 스콧이라는 18살 소녀가 어느 날 뇌출혈로 인해 뇌를 다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말을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뇌를 다쳐서 문장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What happened? Can you remember what happened? School and English class. Okay. And I book and I read it aloud. 지금 이 여성이 다친 뇌 부분은 바로 브로카라는 영역인데요. 뇌 좌측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 부분이 다치면 문장을 구성해서 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여성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해서 단어로만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한국어는 잘해서 브로카 영역이 잘 발달돼 있지만 영어로서 브로카 영역은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단어로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계속해서 말하기 연습을 했고요. 10년 뒤에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Hello, this is Sarah. It was my stroke anniversary last week and I did a video near to Christmas because I was engaged. 어떠신가요, 여러분? 뇌가 다쳐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발달하고 회복합니다. 이 여성을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뇌를 다쳐도 발달을 하고 회복을 하는데 정상인의 뇌는 어떨까요? 어른이 되면 뇌가 굳는다고요? 여러분, 훈련을 하면 뇌도 발달을 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뇌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변한다는 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련된 논문들, 학술 자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 가소성 우리의 희망입니다. 훈련하고 연습하시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분이 이야기하신 학습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틀어놓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틀어놓으면은 귀가 뚫리고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의미까지 이제 점점 더 깊이 있게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신 귀가 뚫린다라는 뜻은 영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인 것 같아요. 근데 소리만 선명하게 들리지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게 귀가 뚫린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는 이 소리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듣고 있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 베르니케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을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먼저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pple, 사과를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뇌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청각피질, 이 청각피질이 소리를 듣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pple 하면은 이 청각피질을 어떻게 하냐면 음소 단위로 apple을 분해를 해서 A, P, P, L, E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베르니케 영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베르니케 영역이 이 A, P, P, L, E를 받아서 얘를 알아봐야 돼요. 이 단어 자체를 모르면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A, P, P, L, E, 애플을 미리 알고 있다, 베르니케가. 그러면 이거 사과잖아 하면서 빨갛고 둥근 이 사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단어랑 연결을 시켜서 이거를 의미적 매핑이라고 불러요. 근데 APPLE가 뭔지를 모르면 이 빨간 사과의 이미지랑 연결을 못 시키겠죠?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소리를 들어도. 즉 베르니케가 소리를 듣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아는 만큼 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르면 절대 들릴 수가 없겠죠. 그냥 흘려듣기,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듣는 거, 이걸로 의미를 다 채워 넣으려고 하신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기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잖아요. 만약에 7살짜리 아이가 젖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 젖만 먹어야 될 겁니다.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실 때 영어를 틀어놓고 흘려 듣는 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서 성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성장함에 따라서 영어 공부 방법도 다른 것들도 같이 하셔야만 합니다. 영어 소리에 집중을 하면 귀가 안 뚫린다라는 주장을 또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청각 피질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청각피질은 익숙한 소리만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은 잡음이나 소음으로 해서 접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같은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은 이 청각피질에서 접수조차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청각피질에서 접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청각피질이 익숙한 소리에 잘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익숙한 소리? 자주 들으면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요? 자주 들으시면 익숙해지고 청각피질에서도 접수를 합니다. 뭐 집중을 하시던 안 하시던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자주 들으시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청각피질에서 잘 처리를 하고요. 심지어 익숙하지 않은 소리도 청각피질에서는 접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정말 많이 들으면 영어로 말도 할 수 있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뇌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말하기를 담당하는 영역과 듣기를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세라 스콧이라는 여성이 문장을 만들기 힘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브로카 영역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곳이 있었죠. 거기가 바로 이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이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를 많이 하시면 이 베르니케 영역이 많이 발달을 하겠죠. 하지만 말하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브로카 영역을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발달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듣는다고 말하기를 잘하게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잘하시려면 말하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브로카 영역을 발달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를 담당하는 이 브로카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는 훈련은 무엇일까요? 문장을 만드는 연습이겠죠. 그 연습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동사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동사 활용을 하시게 되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정말 잘 배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동사 활용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가보시면 자가진단 테스트가 12개가 있습니다. 그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흘려듣기 하세요. 그냥 틀어놓으면 되니까 너무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학습법입니다. 근데 이제 흘려듣기만 하시게 되면 실력이 늘다가 어느 순간 정체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다른 것들도 해줘야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학교 때 3년간 매달 영화 한 편 그리고 오디오북 한 권 한 달 동안 계속 반복하는 학원을 다녔어요. 한국어 자막도 못 보게 하고 영어 자막도 못 보게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로지 소리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했는데 발음도 좋아지고 귀에 선명하게 들리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그냥 소리만 주구장창 들으신다면 반드시 실패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드 같은 거 보실 때 영상 보세요. 여러분, 한국어 자막 틀어놓고 보세요. 의미를 파악을 하고 나서 다 알게 되면 그 다음번에 반복할 때 영상 안 봐도 돼요. 자막도 꺼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미 다 아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꾸 들으면 의미도 알고 있겠다, 소리도 선명해지겠다, 너무 실력이 많이 늘겠죠. 굳이 한국어 자막을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에 좀 제 말을 믿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하죠. 특히 흘려듣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미드를 300번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말하기는 따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귀를 뚫으려고 하시는 분들 처음에 흘려듣기 하시고요. 그러면 실력이 많이 느시겠죠? 그러다가 정체기가 오면 한국어 자막, 영상 잘 챙겨보시면서 의미 챙겨보시고요. 의미를 그렇게 채우게 되면 또 쭉 상승을 하다가 또 정체기가 올 겁니다. 그때는 말하기 연습을 하시면 또 쭉 상승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영어 수준까지 도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내파이고 안수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어가 잘 들리시나요? 일단 들려야지 뭐라고 말이라도 대답을 할 텐데 하나도 안 들리니까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초중고 12년, 대학교 4년, 거의 20년 가까이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도 하나도 안 들릴 때는 자괴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어가 왜 안 들리는지 분석해 보고요, 해결 방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상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미 영어로 알고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어떠셨나요? 처음에 들으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젊은이라는 텍스트를 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젊은이로 들리고요. 할머니라는 텍스트를 본 순간 할머니라고 들립니다. 분명히 똑같은 소리인데 처음에는 안 들리다가 예상을 하고 들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자체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소리를 예상해서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소리 맞죠? (100% 피아노 소리입니다. 자, 이제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아까 피아노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신가요? 이 피아노 곡에서 혹시 사람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혹시 피아노 소리에다가 사람 목소리를 조그맣게 끼워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 피아노 소리입니다. 의심이 되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소리는 분명히 피아노 소리인데 왜 여러분 귀에는 사람 목소리로 들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사람 목소리를 예상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보고 난 순간 뇌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을 하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가 들린 거죠. 즉 모르면 백날 들어도 안 들리고요. 알고 들으면 들린다는 것입니다.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어가 안 들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어민들의 발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내 안에 영어 문장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초중고 12년에 대학교 4년 해서 정말 영어 공부한 게 많은데 내 안에 영어 문장이 없다고? 그럼 내 안에 있는 건 뭔데? 네, 잘 이해합니다. 이 긴 시간을 내가 영어에 투자를 했는데 내 안에 영어 문장이 없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현실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영어 문장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영어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영상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이 떠오르시나요? 이 문제는 수능 문제 중에서도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런 문제는 1분 안에 풀어야지 시간 내에 시험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아는 단어들을 훑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문장을 읽고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단어들을 빠르게 훑은 뒤 내용을 대략 추측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답을 고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학창시절의 영어 공부의 대부분은 단어 암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첫 번째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영어를 할 때 문장 발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연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단어와 단어들을 연결해서 발음을 하는 것인데요. 그에 반해 우리는 단어를 외우기 때문에 단어 발음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단어만 외우고 단어 발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장 발음이 안 들리고 문장이 안 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자, 수능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좀 더 기술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첫 줄과 마지막 줄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문을 다 읽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요. 이러면 문장 실력이 늘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거는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초시계를 켜놓고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등학교 내내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단어를 훑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영어 문장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나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문장을 만들 줄 아신다고요? 그럼 방금 수능 문제에서 나온 간단한 표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놀랐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실 수 있었나요? 막상 내 입으로 영어를 말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셨을 겁니다. 이래도 설득이 안 되셨나요? 이래도 의심이 드시나요? 좋습니다.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한국어 문장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시작!
보통 한국인이라면 아마 15초 안에는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제 아내는 한국어를 10년 가까이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섞여 있는 글씨를 한국 사람은 알아보고 섞여 외국인은 있는 못 글씨는 글씨를 한국 사람은 알아보고 외국인은 못 알아본다. 이 섞여 있는 문장을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몇 가지 단서들을 보자마자 문장을 파악해 버렸습니다. 마치 이미 이 문장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제 아내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해석을 해야 했습니다. 몇 가지 단서는 봤지만 문장 전체는 예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방금 들었던 Human이라는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아노에서 사람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문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단서들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문장 전체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문장을 알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해결책은 뭘까요? 문장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문장들이 외워지게 됩니다. 또 미국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는 동안 원어민들이 쓰는 문장 발음도 굉장히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발음도 익숙해지고 문장도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듣기만 느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읽기, 쓰기 실력도 같이 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딱 외운 만큼만 영어가 는다는 것인데요. 좀 나쁘게 말하면 앵무새 같은 느낌입니다. 앵무새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문장인데요. I have enjoyed watching birds 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는데요. I haven't enjoyed watching birds. Have you enjoyed watching birds? Were you enjoying watching birds? I wasn't enjoying watching birds. I was enjoying watching birds. Did she enjoy watching birds? She didn't enjoy watching birds. She enjoyed watching birds. Has she enjoyed watching birds? She hasn't enjoyed watching birds. She has enjoyed watching birds.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앵무새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